안녕하십니까. 불원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불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불원방송의 불원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원체육회가 창립돼서 총회를 가졌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곡 삼리에서 나이떡을 먹은 그런 즐거운 날을 가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손곡리에서 법천리로 가는 그 길에 방지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정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돈사지 유물 전시관이 곧 개장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불원 면에서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불원방송에서 안내하는 안내방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원체육회가 총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그 지역에서 특히 면민체육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장단 협의회에서 진행해 오시기도 하고, 그전에는 남한강 축제위원분들이 뭐 함께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이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불원 지역에서도 조그만 아주 작은 체육회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여러 생겼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다, 그 다음에 족구다, 탁구, 뭐 이런 단체들이 생겼는데, 이런 단체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같이 서로 모여서 주민들의 그런 생활체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민체육대라든가 삼도체육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치룰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불원면 체육회가 창립되었는데, 그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황서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그 총회에 있었던 그 모습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 없는 한 연말 정기총회에서 실시합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등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면민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체육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불원면 발전과 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몸담고 한번 열심히 한번 체육회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골 마을이나 농촌 지역 마을이 그래도 도시보다도 좀 더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살만하다,
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노동도 일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일상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하나의 문화로서 전통 문화로서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3월 7일 날 3월 7일 날 손곡 삼리에서 나이떡 먹는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정월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정월 보름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음식도 잘 먹고 몸도 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서 나이떡이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 간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자기 나이만큼 떡을 먹는 겁니다. 네. 자기 나이만큼 10살이면 10살 아이는 떡을 10개 먹고 시운이 됐다 그러면 떡을 50개 먹고 그 다음에 한 칠순 되셨다 그러면 한 70개 먹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나이 수만큼 그렇게 떡 먹는 날이 있어서 이날 또 이장님과 저희 손곡 삼리에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떡을 마련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들 모여서 아주 나이만큼 떡 드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지요. 손곡리에서 부른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이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을 그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여러 개를 설치해 놨는데 여기에 여기 이 길을 다니는 특히 성공 분들께서 아주 이 방지턱 문제로 좀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방지턱과 관련돼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여기는 손곡리 부문제 고개입니다. 이 부문제에서부터 법천리까지 가는 이 도로에
그 차량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이 방지턱이 아주 그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턱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 방지턱이 너무 높고 각이 져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사람이 더 다칠 위험이 많다, 그런 그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직접 오늘은 이 송곡리에서부터 법천리까지 가는 길에 도대체 방지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 운행했을 때 차량의 불편함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문제에서 송곡 3리로 가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한 개 나왔습니다. 근데 저 방지턱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겨울에 위에서 아래로 올 때 저 순간적으로 그 미끄러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갈 적에는 저서 시동을 그러니까 저속으로 있다가 다시 그 기아를 높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적에는 차에다가 무거운 걸 싣고 갈 적에는 저 순간 저기서 차량 속도가 제대로 그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지역 주민분들이 저 방지턱이 좀 그런 불편함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방지턱, 네 번째 방지턱, 다섯, 여섯, 여기는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지금 여기가 맥골 앞에 있는 저 방지턱인데, 저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각도가 너무 그 각이 져서 저거는 뭐 하여튼 저긴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겪고 있죠. 저건 오히려 차량을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목뼈나 허리뼈에 그 지장을 주는 정도로 저 방지턱은 예, 너무 정말 예, 문제가 많습니다. 12, 여기도 높습니다. 여기도 13, 14, 15, 16, 17, 18, 19, 20. 네, 보셨다시피 여기까지 오는데 그 방지턱이 20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중에 특히 그 맥골 쪽에 그 방지턱 2개는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차량을 방지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오히려 차량을, 우리가 다니는 주민들의 차량을 망가뜨리거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방지턱도 있었습니다. 자, 방지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상 이 차량 속도를 제어를 시켜서 동네 사람들이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하여튼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이 오히려 그 일상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어떤 그 뭐 조정이든 뭐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방지턱과 관련돼서는 어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리의 방지턱과 방지턱 사이의 어떤 거리 또는 뭐 킬로당의 어떤 거리, 그 다음에 높이, 폭, 각도 이런 분명히 그 방지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20군데나 되는 방지턱이 전부 다 제각기입니다. 그리고 송곡 1, 2의 그 짧은 구간 내에는 100m도 안 되는 구간 내에는 방지턱이 무려 한 대여섯 개씩이나 몰려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지턱과 관련된 나름대로 좀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방지턱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쪽에 그 석산 개발에서 그 대형 차량들이 아주 속도를 높여가지고 다니는 거를 저거를 어떻게 그 제어해 볼까 하는 방편으로 이 방지턱이 만들어지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지턱이 만들어져서 그 대형 트럭의 속도를 제어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땐 실상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방지턱은 방지턱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애초에 의도했던 그 대형 차량의 속도 제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나 면사무소, 그 다음에 이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어떤 그 부서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재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법천사지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이미 저희 불원방송에서도 알려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법천사지에 그 2021년 경에는 유물전시관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돈사지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불원방송에서 역사박물관의 그 관계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조만간에 거돈사지 그 앞쪽에도 거돈사지 유물전시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정산 삼리에 있는 구 정산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이곳을 마을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최근에는 원주 역사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바로 이곳에다가 거돈사지 역사유물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그 건물에다가 그 전시관에 찾아오시는 여러 그 방문객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아주 예쁜 북카페를 또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는 그 용역을 위한 그 예산 확보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것 건물을 전시관과
북카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뭐 신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그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서 유물 전시관으로서의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올해가 이미 2019년도 이제 지금 3월달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하반기에 마련이 돼서 하반기에 용역을 준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아마 이거 용역이 다 끝나겠죠. 그리고 2021년쯤에는 그 용역에 의한 이곳에 뭐 시설물들을 신축하거나 뭐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다가 전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빠르면은 2022년도 뭐 하반기나 늦어도 2023년쯤에는 이곳이 거돈사지 역사 유물 전시관으로서 운영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원에 내년 2021년쯤에는 법천사지 역사 유물 전시관이 운영이 될 것이고, 2022년쯤에는 여기 거돈사지 역사 유물 전시관이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적이 이렇게 아주 유서 깊고 역사 깊은 이런 곳에 역사 유물 전시관이 두 군데나 생긴다라고 보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곳으로 1년 내내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체험 교육을 위한 그런 체험 학습장으로서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가족 단위로 함께 이런 가족 역사 문화 체험 관광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원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비해서 뭔가 그럴 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그것을 운영을 위한 조직,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